한 번도 시모와 편안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참고 참다가 터져버렸네요. 수많은 사연을 듣다 보면 저만 이렇게 고부 갈등으로 골머리 썩고 있는 것도 아니구나 싶어서 괜히 위안이 되곤 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지만 가슴에 맺히도록 한으로 남았어요. 저는 정말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서 집안 문제로 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결혼 후부터 시댁만 떠올리면 제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부터 친정과 시댁은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남들은 괜찮은 집으로 시집가서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는데 정말 겪어보기 전까지는 제 현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제 친정 부모님들은 아구찜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저와 여동생을 훌륭하게 키워주셨어요. 이렇게 한 번도 흠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던 저희 부모님 흠을 잡던 사람이 시모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답답하기만 해요. 차라리 저만 욕하고 저만 무시하면 덜 힘들었을까요? 괜히 저 때문에 친정 부모님의 노력이 무시당한 것 같아서 괜히 죄송스러웠어요. 이렇게 이를 갈게 만든 시댁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명예로나 고루 갖춘 집안이었습니다. 시부는 대학 교수님이셨고 시모는 5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였어요. 그러니까 평범했던 저희 집안이 성에 찰 리가 없으셨을 겁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도 시모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저를 대놓고 반대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시모는 세상에서 자기 아들이 제일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는데 그런 아들이 제가 좋다고 하니까 반대도 못하고 그저 소가리만 하는 것 같았죠. 남편과 같이 처음 시모를 만났던 날 시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이랑 아예 결이 다른데 둘이 잘 살 수 있겠어? 생활 방식부터 차이가 날 텐데. 엄마, 저 이 사람이랑 평생 살고 싶어요. 그동안 연애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 드는 여자는 처음이에요. 저는 시모의 말에 괜히 의기소침해졌다가 남편의 말에 다시 기운을 얻었어요. 시모는 남편의 확신에 찬 대답에 기가 막히다는 듯 손부채질을 하면서 냉수를 들이켰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태도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모와의 첫 만남 자리에서 시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죠. 그래서 괜한 걱정이 늘었는데 남편은 저를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주부로 지내면서 집에서 나만 챙겼어. 한평생 나만 보고 살았으니까 괜히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쉬워서 저러시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너무 대놓고 무시하셔서 나도 상처받았어. 내가 미안해. 앞으로도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내가 다 막아줄게. 남편은 시모의 반대에도 꿋꿋하게 제 편을 들어줬어요. 남편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대기업에 입사하기까지 시모의 노력이 컸다고 했습니다. 시모는 남편 학창 시절부터 대학교 입학까지 전부 다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열혈 엄마였어요. 그야말로 치맛바람 장난 아닌 학부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시부가 대학 교수니까 시모는 남편이 꼭 공부를 잘해야 하고 대학교부터 회사까지 막힘없이 풀리게 하겠다는 유난도 심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남편이 회사 면접 보러 가는 날은 부적까지 챙겨주면서 주머니에 넣고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어요.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누구나 다 크겠지만 정말 저렇게까지 한다고 싶은 마음이었죠. 시모한테 남편은 30여 년을 투자한 결과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 제2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도 시모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이 제가 좋아 죽겠다고 하니까 시모도 기가 막힌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극성인 시모와 달리 시부는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상견례 때도 시부는 적당히 위트 있고 매너 있는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양가 어른들 모시고 상견례를 하던 날, 시부는 친정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혼자서 잘하는 게 없어요. 맨날 안 사람이 옆에 붙어서 학원 데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잘 살까 걱정이네요. 그런 노력이 있어서 훌륭하게 큰 거죠. 저희 딸은 부족한 부모 밑에서 혼자 야무지게 컸습니다. 둘이 상부상조하면서 잘 살 것 같네요. 친정 아빠와 시부는 서로 덕담을 하면서 편안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오로지 시모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밥만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진땀을 빼면서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상견례 자리에서 아무 말도 없이 입 꾹 닫고 시위하듯이 앉아있는 건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상견례가 끝나고 저희 엄마는 저한테 나중에 결혼하고서 시집살이 하는 거 아니냐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는 걱정 말라고 엄마를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은 친정 부모님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혼자서 친정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걱정 말라면서 안심을 시켜줬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믿고 살만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남편만 믿고 결혼을 결심했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든든한 남편이 있어서 저는 다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모의 존재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차피 남편이랑 둘이 살 건데 뭐가 문제일까 안일하게 생각했던 제 탓이었네요. 한때 치맛바람 좀 날렸던 시모는 결혼을 저한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시모는 결혼하고 저를 아무도 없는 시댁으로 불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삼시세끼 먹고 산다고 다 똑같이 사는 거 아니야. 매일 일주일에 3번씩 와서 요리 배워서 우리 아들 입맛에 맞게 집밥 챙겨줘. 걔가 입맛이 엄청 까다로운 애야. 어머님, 저도 출근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 다 챙겨요? 너 같은 애들은 그게 문제야.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못한다고 안 한다고 밀어두는 게 문제라고. 일단 해보기나 해봐.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요즘 바빠서 집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그때 여쭤볼게요. 저는 요리 배우러 오라는 시모의 말에 너무 황당했어요. 요즘 세상에 반찬 배우러 시댁 오라는 시모가 어딨나요? 게다가 남편은 크게 가리는 음식도 없었고 그냥 다 잘 먹는 무난한 입맛이었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꿋꿋하게 남편 입맛이 까다롭다면서 저를 다그치는 겁니다. 그때는 신혼초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반찬 배우러 시댁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죽어도 못할 것 같아서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신혼 초부터 삼시세끼 먹는다고 다 똑같이 사는 거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시모인데 얼마나 난리도 아니었겠어요. 제가 시댁에 못 간다고 하니까 시모는 신혼집에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시모가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모가 저를 보고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왜 전화를 안 받아서 나를 기다리게 만들어? 퇴근길이라 전화 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왔으면 좀 좋아. 너는 남편한테 말을 어떻게 했길래 대문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게 만들어?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니까. 저는 퇴근길에 마치 날벼락이라도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남편한테 전화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남편은 그때 시모한테 집에 사람 없으면 그냥 가라고 했다는데 시모는 꿋꿋하게 서서 기다렸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요즘 세상에 장가간 아들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시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남편도 갑자기 찾아온 시모가 당황스러워서 돌아가라고 했지만
시모를 말릴 순 없었어요. 시모가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저를 기다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렸던 이유는 냉장고를 보려는 거였어요. 저는 퇴근하고 와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집안 곳곳을 두리번거리는 시모를 불안하게 봤습니다. 그러더니 시모는 냉장고를 열더니 반찬통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오늘 작정하고 왔구나 싶더라고요. 쉽게 집에 가실 것 같지 않았어요. 냉장고에는 얼마 전 남편이랑 친정에 갔다가 받아온 반찬들이 있었고요. 시모는 반찬통을 하나 열어보더니 갑자기 냄새를 맡고는 싱크대에 반찬을 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시모를 보며 소리쳤죠.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 반찬 친정에서 가져왔지? 누가 내 아들한테 나트륨 범벅된 반찬 먹이래? 그거 저희 엄마가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아니, 어머님이 그걸 왜 버리세요? 아, 식당에서 팔다 남은 반찬이겠지. 너 친정에서 반찬 가져올 거면 나한테 검사 맡고 가져와. 아니요. 친정에서 가져오는 음식 검사 맡을 이유도 없고요. 어머님 이러실 거면 앞으로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 음식 입맛에 안 맞는데 그냥 먹고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평생 먹던 음식만 먹고 살아요? 저는 갑작스러운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났어요. 친정엄마가 손수 챙겨준 반찬인데 저렇게 막 버릴 수가 있나요? 그리고 남편이 애도 아니고 어떻게 입맛에 맞는 음식만 먹고 살겠습니까? 시모는 다 건강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말도 안 됐어요. 그렇게 건강 챙길 거였으면 바깥 음식 자체를 안 먹어야 하는데 사회생활하면서 그게 가능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날 시모랑 정말 남편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말싸움을 했네요. 진짜 머리가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시모한테 이럴 거면 집에 오지 말라면서 소리쳤어요. 시모는 억울하다는 말을 하면서 겨우 집으로 돌아갔고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은 제가 시모와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마침 시모 생일이라서 평소 스카프를 좋아하던 시모 취향에 맞게 남편이 선물을 골라온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고른 것처럼 선물로 드리자며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시모 생일에 뭘 해드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남편 제안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제는 제가 하고 디자인은 남편이 골라서 시모 생일 선물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 마음에 들길 바라는 마음에 부푼 마음을 안고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웃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댁에 오랜만에 시부까지 모여서 다 같이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시모한테 선물을 내밀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시모 취향을 잘 아니까 잘 골랐겠거니 생각하며 드렸는데 시모는 포장을 뜯어보고는 헛웃음을 치면서 스카프를 들어 이리저리 봤습니다. 그리고는 스카프를 다시 상자에 넣으시더니 바닥에 내팽겨치고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너는 취향도 어쩜 그렇게 싼 티가 나니? 이래서 좋은 걸 보고 듣고 자라야 안목이 길러진다니까. 이래서 고기도 최고급 사료 먹고 자란 고기가 비싼 거야. 시모는 선물을 제가 고른 줄 알고 안목이 싼 티 난다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웃으니까 시모는 저를 보면서 버럭 화를 냈어요. 저는 시모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그 선물 제가 고른 거 아니고 남편이 직접 고른 거예요, 어머님. 뭐? 너 지금 나 놀리니? 정말이라니까요. 제가 고른 건 허접한 거고 남편이 골랐다니까 최고급으로 보이세요? 너랑 사니까 내 아들 안목도 내려가는 거야. 내가 너 같은 며느리 없고 얼마나 걱정이 많은 줄 알아? 어머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는 거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시모 행동에 그만하라며 말렸고 시부도 그런 시모를 말렸어요. 시모는 씩씩거리며 물을 마셨고 남편은 그런 시모를 보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남편도 시모가 저를 무작정 덮어놓고 싫어하는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시모가 저를 이렇게까지 배척하는 상황에서
제가 노력한다고 달라지긴 할까?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저와 남편 사이에는 어느덧 아이가 생겼어요. 친정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셨고 시댁에서는 아들이란 소식에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때는 시모도 축하한다면서 저를 격려해 줬네요. 그래도 집안에 아이가 있으면 분위기가 또 달라진다길래 이제는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유나는 제 아들한테까지 뻗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모는 제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회사에 왜 사직서 안 내니? 일단 육아휴직 내고 아이 낳고 생각해 보려고요. 어떻게 회사를 무작정 그만둬요? 애는 엄마 손에서 커야지. 괜히 어줍지 않은 회사 다닌다고 애 돌보는 거 소홀히 하면 금방 뒤처지는 거 몰라? 제 아들인데 제가 설마 막 키우겠어요. 걱정 마세요. 네가 막 아무렇게나 자라서 모르나 본데 애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어머님 방식이 있듯이 제 방식도 있는 거죠. 서툴러도 제가 하나씩 배워가면서 할게요. 시모는 끝까지 자기 말 들으라면서 강요했지만 저는 그냥 끊어버렸어요.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두고 벌써부터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말들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알아서 한다면서 거절했어요. 남편 키울 때 시모가 하듯이 제가 제 아들을 키우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을 그렇게까지 집착하면서 키울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게 없었죠. 저는 부모님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잘 컸으니까 제 아들도 자기 꿈을 스스로 꾸면서 자라길 바랬던 거예요. 하지만 시모는 제 말에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다녀와서 집에 있던 저를 찾아왔는데 양손에 알 수 없는 종이 가방이 양손 가득 있는 거예요. 저는 시모가 갑자기 뭐를 이렇게 가져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챙겨온 물건들은 충격이었어요. 벌써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다니게 될 유치원들 리스트였는데 거기에는 영어 유치원도 있고 엄청 많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한 건 알지만 좀 지나치다 싶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네요. 시모는 짐가방을 싸들고 와서 저희 집에서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 시모의 욕심이었고 다른 꿍꿍이가 있던 행동이었어요. 시모는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태교할 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애는 뱃속부터 관리해야 잘 나온다. 내가 다 해봤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근본부터 제대로 만들어야지. 어머님 마음은 잘 알겠는데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집에 계시면 제가 불편할 것 같네요. 누가 너 이뻐서 해주는 줄 알아? 너 오늘부터 입고 나가는 옷, 신발 다 내가 챙겨주는 대로 입어. 요즘 엄마들이 입고 걸치는 거 따라서 애들 서열이 바뀐다는 말 몰라? 내가 진짜 동네 창피해서 내 며느리라고 말도 못하겠다. 내가 너는 자랑 못해도 내 손주는 밖에서 자랑하고 싶으니까 내 말 들어. 진짜 유난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모는 대학 교수 부인으로 으스대면서 나가는 사교 모임이 많았어요. 그 모임에는 판사 부인이나 의사 부인 등 좀 알만한 집안 여자들은 전부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다들 며느리 자랑할 때 자기는 며느리 자랑할 게 없다면서 저한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왜 시모의 자랑이 돼야 할 사람인가요? 게다가 저를 자랑 못하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들을 자랑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모가 주는 것만 입고 다니라면서 저를 보챘습니다. 정말로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서 제 옷장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모를 말리려고 쫓아 들어갔네요. 그리고 시모를 말리면서 말했죠. 어머님, 그만하세요.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임에 나가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지나가다 너 마주칠까봐 겁이 나. 네 옷장 좀 봐. 구질구질해서 못 봐주겠네 아주.
너 이거 네 남편도 같이 욕먹이는 짓이야. 지금 어머님이 이러시는 것도 다 어머님 아들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한테 이러면 제가 남편을 쥐어잡지 않겠어요? 뭐야? 너 지금 나 협박해? 거지같이 살다 온 애 명품으로 도배시켜주겠다는데 왜 난리야? 고맙다고 납작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우리 아들 너만 아니었어도 사자 집안에 장가갈 수 있었던 애야. 어딜 감히 아구찜 팔던 집구석에서 넘봐 넘보길. 시모는 제가 창피하다면서 계속해서 절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남편이 도착했고 남편은 시모가 했던 말을 전부 다 듣게 됐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말에 황당한 듯 했어요. 그리고는 안방을 보고 엉망이 된 걸 보고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요즘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임신한 사람 붙들고 왜 그러세요, 정말? 내가 근본부터 제대로 해주겠다고 해도 난리야. 너는 내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너도 네 마누라 거짓골로 돌아다니면 얼굴에 먹칠하는 줄로만 알아. 그런 생각은 엄마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엄마 욕심이라고요. 이런 거 없어도 저희끼리 잘 살 수 있으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이 화를 내니까 시모는 깨갱했네요. 시모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걸 제일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남편이 말하니까 멈춘 거예요. 저는 나가려는 시모한테 들고 온 물건을 전부 다 가져가라며 다 드렸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임산부한테 몸단장 잘하고 다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제 시모밖에 없을 겁니다. 보통 며느리가 임신하면 음식이나 영양제를 챙겨주면서 몸 건강을 챙겨주지 않나요? 저희 시모는 그런 말 하나 없이 오로지 제가 입고 들고 다닐 것들과 태교, 아이가 다닐 유치원만 신경 쓰고 계셨던 거죠. 아무리 친정엄마와 시모는 다르다고 해도 시모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그날 이후 시모는 집에 무작정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부도 저한테 전화해서 대신 사과를 하시면서 시모가 못 가도록 하겠다며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때부터 제 지옥문이 열렸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이런 혼란한 틈에도 제 몸 하나 잘 챙겨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모와의 전쟁은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였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참담한 심정이랍니다. 출산 직전에 남편과 시모가 크게 싸워서 그런지 초반에는 시모도 별말도 없고 괜찮았어요. 시모가 눈치 보는 사람은 남편이라 그런지 잠잠했습니다. 어린 아들 키우면서 정신없이 지내다 한 번은 친정엄마가 와서 육아를 도와주셨어요. 자고 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들려서 제 밥을 챙겨주시거나 아들 잠깐 봐주시는 정도였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친정엄마가 딸 육아 도와주는 게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다짜고짜 전화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하필 제가 아들 기저귀를 갈고 있어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게 됐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 다짜고짜 화를 내는 시모 덕에 온 집안의 시모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시모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너 왜 너네 엄마 거기다 데려다 앉혀놓는 거야? 우리 아들 집에서 처가살이 하라는 거야 뭐야? 네 부모는 집도 없어? 왜 거기서 눌러앉냔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눌러앉다뇨. 저희 엄마 지금 저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 너무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쫓아내놓고 네가 그러고 있으면 내가 화가 나 안 나? 그때 어머님 저 임신했을 때 오셔서 다 뒤집어 엎고 가셨으니까 그렇죠? 뭐야? 내가 어릴 때부터 근본 있게 키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나 보여주면서 키우는 것 좀 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친정엄마가 같이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시모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엄마도 화가 났는지 제 전화를 뺏어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아차 싶었는데 이미 엄마는 제 전화기를 받아들고는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사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니네 엄마가 뭡니까? 정말 근본 없고 교양머리 없는 게 지금 누군데 근본 있게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전화도 다 엿듣고 계시는 겁니까? 그 집은 개인 사생활도 없어요? 목청이 하도 커서 밖으로 다 들리네요. 그리고 사람 없다고 말 함부로 막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뒷말하면서 근본 없이 나오면 애 보러 오지도 마세요. 근본 없이 클까봐 걱정되네요. 엄마는 시모한테 제대로 한마디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참 그때 시모가 하는 말 듣고 우리 집을 얼마나 무시하면 호칭도 다 떼버리고 막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엄마도 저를 보면서 그동안 이런 소리나 듣고 살았냐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괜히 저 도와주러 오셨다가 봉변 당하게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끝까지 저를 위로해주면서 기죽지 말라고 응원해 주셨죠. 그래도 힘들었던 마음이 엄마 덕분에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 인생에 찬물을 끼얹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네요. 제 아들이 돌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결혼하고 아들까지 낳아서 이제야 좀 아이 키우는 재미를 느끼며 지냈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가 가게 재료 사러 시장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사고가 크게 나서 엄마는 응급실로 실려가자마자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까지 받으셨어요. 저는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정신없이 병원에 달려갔어요. 병원에서 엄마가 무사하기만을 빌었어요. 하지만 하늘에 제 기도가 닿지 않았는지 엄마는 결국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으셨어요.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숨만이라도 살았으니 천만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어요. 충격에 빠져서 안색이 안 좋던 아빠도 엄마 소식을 듣고 천만 다행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엄마 병간호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도 재활 치료에 전념하면 조금이나마 걸을 수 있다는 희망에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엄마도 하반신 마비라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금세 삶의 의지를 되찾으셨어요. 힘든 시기 남편도 제가 엄마 병원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많이 도와줬고요. 그런데 하필 그때쯤 아들 돌잔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는 돌잔치 준비로 또 바빠졌습니다. 병원을 아빠 여동생한테 부탁하고 저는 돌잔치 준비에 돌입했어요. 돌잔치는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더군요.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시모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시모가 어디서 약을 잘못 먹고 헛소리하는 줄 알았어요. 대뜸 제게 전화해서는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돌잔치에 혹시 네 친정엄마도 오시니? 당연히 오셔야죠. 그쯤에는 휠체어 타고 오실 수 있으세요. 아니 돌잔치에 챙기기도 힘들 텐데 아픈 사람까지 왜 불러?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설마 뭐 챙길 사람이 없겠어요? 그리고 재활치료 시작하실 만큼 컨디션도 좋으시고요. 보는 눈들도 많은데 굳이 휠체어 굴려가면서 와야겠어? 그냥 병원에서 쉬시라고 해. 어머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저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한 번만 더 이런 말 하시면 어머님을 돌잔치에 못 오게 할 거예요. 저는 시모의 말에 화가 나서 말했어요. 사돈이 다쳐서 재활치료 중에 있는데 저게 할 소린가요? 생각해보니 시모는 저희 엄마가 사고 났을 때도 한 번도 안부 전화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휠체어 타고 돌잔치에 오면 누가 챙기냐는 시모 말에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인생을 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시모는 화가 났는지 정말 개념 나간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글쎄 엄마 병원을 찾아온 거예요. 안부 전화하면서 걱정해 주시던 시부가 병원으로 왔으면 저도 이렇게 걱정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필이면 병원에 저랑 엄마만 있을 때 찾아와서는 정말 한바탕 난리를 쳤었네요. 그래도 저는 일말의 희망으로 저희 엄마 걱정해서 온 건가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정말 작정하고 왔더군요. 엄마 병실로 찾아온 시모를 보고 저는 너무 놀랐는데 그런 저를 보고 아랑곳하지도 않고 저희 엄마를 보며 시모가 말했어요.
사돈 아프다는데 이제야 와 보네요. 제가 손자 대신 보느라 바빴어요. 네, 뭐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바쁘실 텐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게 아니라 아프신데 굳이 돌잔치 오실 필요 없다고 그 말 드리려고 왔어요. 뭐하러 힘들게 오세요. 요즘 영상에 사진에 화질이 얼마나 좋은데요. 영상 잘 찍어둘 테니까 편하게 영상으로 보세요. 아니, 제가 왜 안 갑니까? 걱정 안 해주셔도 우리 손자 돌잔치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지금 사돈 걱정해서 하는 소리로 들리세요? 우리 손자 외할머니가 아픈 사람이라는 거 주변에서 보면 안 좋게 봐요. 요즘 애들 소문이 얼마나 무섭고 빠른 줄이나 아세요? 그냥 병실에 계세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모실 손님이 많아서 굳이 안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날 제대로 꾸미고 오실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쉬세요. 뭐요? 아니, 이 옆편 내가 진짜 누구 속 뒤집으러 왔나? 내가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소리를 다 듣네. 재수 없으니까 당장 나가요, 당장. 엄마는 시모의 말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엄마를 진정시키고 시모를 끌고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그때 시모고 뭐고 머리채를 확 잡고 싶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은 전데 시모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황당한 얼굴로 서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화가 나서 시모를 보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진짜로 제 아들 돌잔치 오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이 더 창피해요. 세상에 우리 아들한테 제일 안 좋은 영향 주는 분이 어머님인 건 알고 계세요? 내가? 너 정말 웃긴다. 그리고 병원비로 네 친정은 보나마나 돈 엄청 썼을 텐데 돌잔치는 빈손으로 오신다니? 내가 괜히 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 빈손으로 오면 서로 손만 민망할 텐데 뭐하러 와? 나는 내 손자 위해서 해줄 게 차고 넘치는 사람이야. 아니요. 어머님이 금 덩어리를 트럭으로 준다고 해도 제 아들 안 줄 거니까 어머님이나 오지 마세요. 경박스러워서 못 듣겠네요. 나가요. 당장 병원에서 그냥 사라지세요. 저는 시모한테 할 말 못할 말 그냥 다 해버렸어요. 먼저 저희 엄마한테 함부로 했는데 제가 뭐하러 말 가려 합니까? 저는 병원에서 시모를 내쫓고 엄마한테 갔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저는 황급히 엄마를 안아드렸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겪게 만들어서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재활치료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힘들 텐데도 엄마는 끝까지 포기 않고 다 해내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자 죄책감으로 괴로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옆에서 그저 손을 잡아드리는 일뿐이었어요. 그렇게 아들 돌잔치가 다가왔고 저는 여동생한테 꼭 엄마 모셔오라고 신신당부를 했네요. 그날 시모와 있던 일을 자세히 모르는 여동생은 어리둥절해 했어요. 저는 남편과 미리 돌잔치 장소에 도착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시모가 돌잔치를 망치지 않기만을 바랬어요. 엄마 병원까지 찾아와서 헛소리할 정도면 돌잔치 날에도 분명 이상한 소리를 할 게 뻔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마조마했죠. 돌잔치에서 다른 엄마들은 애기들 컨디션 챙기기 바쁘다는데 저는 시모가 혹시나 이상한 일이라도 벌릴까봐 주변을 살피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그날 다행스럽게 아들은 빵긋빵긋 잘 웃으면서 있어줬어요. 그렇게 돌잔치 시작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 들어오고 여동생한테 엄마를 모시고 아빠랑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았죠. 속으로 잘 도착했다는 말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제가 안도하기에는 일렀습니다. 그 무렵 시모도 도착했던 거예요. 저는 남편한테 아들을 부탁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시모와 엄마가 딱 마주친 거예요. 제가 이미 둘 사이에 끼어들기에는 늦은 상태였어요. 시모는 저희 엄마를 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몸을 하고 기어코 여길 왔어요? 낄 때 껴야지. 잔치집 망치고 싶어요? 재수없게 정말 나가요 당장.
시모가 엄마를 보며 나가라고 말하자 시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시모한테 누구냐며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자기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며 둘러대면서 그냥 건너서 이름 정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돌잔치고 뭐고 뒤집어 엎어버리자는 심정으로 시모한테 갔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옆에 있던 아빠가 시모의 뺨을 때린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순간 멈춰버렸어요. 아빠는 시모를 보면서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게 사돈끼리 할 소리입니까? 진짜 잔치 망치는 사람이 누군데 어디서 함부로 그 입을 놀려? 아빠가 시모의 뺨을 내리치고 호통을 치며 말하자 주변에는 사람들이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시모 주변에 있던 시모 모임 지인들은 시모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아빠가 다시 시모한테 다가서자 다들 물러섰어요. 그러자 시모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아빠를 보며 소리쳤어요. 내가 애초에 이렇게 수준 떨어진 집구석이랑 사돈을 맺는 게 아니었어. 근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창피한 줄도 모르고 행패를 부리지. 진짜 행패 부리고 있는 게 누군데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야. 나도 이런 집구석인 줄 알았으면 내 딸 시집 안 보냈어. 이런 것도 친할머니라고 불러야 될 우리 손자가 불쌍하다. 불쌍해. 손자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뭐요? 지금 말 다 했어? 이런 교양머리 없는 인간들. 내가 싹 다 고소할 거야. 시모는 벌떡 일어나서 아빠한테 달려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엄마가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천천히 일어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간신히 일어서 계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여동생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고소? 고소해요. 진짜 창피한지도 모르고 막 사는 사람이 누군데.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당신이 뭔데 나를 재수없는 년 취급을 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나는 절대 당신 용서 못해.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시모를 손가락질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시모도 눈치챘는지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괜히 큰 소리로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아무것도 없는 집구석 딸이라 불쌍하게 봤는데 너 진짜 영악하다. 너 아들 뺏기고 이혼당하고 싶어? 나 이런 꼴 당하게 하려고 네 엄마 꾸역꾸역 모시고 왔지? 내 아들이 너 이러고도 데리고 살 줄 알아? 엄마, 그만 좀 하세요. 그때 뒤늦게 달려온 남편이 시모를 보며 소리쳤어요. 시모는 남편 목소리를 듣고는 황급히 남편한테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친정아빠를 보면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맞았다면서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눈 하나 꿈쩍 안 했습니다. 오히려 지긋지긋한 얼굴로 시모를 보면서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 손자 돌잔치예요. 그런데 꼭 이런 날까지 막무가내로 굴어서 다 망치셔야겠어요? 저 정말 엄마 때문에 쪽팔려서 오늘 너무 후회스러워요. 왜 엄마를 초대했을까? 제가 진짜 너무 후회스럽다고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들. 네 장모가 먼저 적고를 하고 여기 온 게 잘못이야. 네 체면 망가지라고 굳이 저러고 여길 왔다니까. 엄마가 제일 이상해요. 대체 왜 아프신 장모님한테까지 그러세요?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지금 제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사람 바로 엄마예요. 체면이요? 제 체면 생각했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가세요, 제발. 남편은 시모한테 그냥 가라며 소리쳤고 그때 시부가 시모를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시부는 시모 대신 저희 부모님께 사과하시고는 시모와 먼저 가보겠다며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울고불고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시모를 보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시모를 보면서 세상에 사돈한테 저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아들이어도 엄마 창피해서 못 살겠다.
아유, 잔치 망치는 사람이 누군데 나가라는 거야. 아유, 진짜 주제도 모르네. 대부분 시모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날은 아들 잔치보다 시모 난리판이 더 컸습니다. 오죽하면 그날 왔던 친구들도 아들 안부보다 시모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정도였어요. 저한테 그런 시모랑 어떻게 지내냐면서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정말 계속 말하기도 입 아플 정도였어요. 이날 돌잔치에서 한바탕 난리친 시모는 시부 손에 끌려와서 친정 부모님께 사과를 했습니다. 시모는 시부한테 한껏 혼났는지 정말 죄인처럼 저희 부모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희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천지분간 못하고 미쳤었나 봐요. 그냥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아니요. 저는 이 사과도 받을 마음이 없어요. 이 나이까지 살다 보니까 사람 쉽게 안 변한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사과를 받고 말고는 제 마음이죠. 사돈이 사과하면 저는 다 받아야 됩니까? 사돈이 사과를 받아주셔야 제가 손자를 보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사돈이 사과 안 받아주면 2번 다시 손주 안 보여준대요. 제발요, 사돈. 그거 참 잘 됐네요. 우리 사이가 현명하네. 안 그래도 우리 손자가 안 좋은 거 보고 클까봐 걱정했는데 저는 그 사돈 사과 안 받겠습니다. 받을 마음도 없었고 오히려 잘 됐네요. 남편은 시모한테 친정엄마가 사과를 안 받아주면 평생 손자랑 며느리 안 보고 살 각오하라면서 엄포를 둔 거예요. 그러니 시모는 당연히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시부도 시모가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낼 거라면서 으름장을 둔 상태였고요. 시댁에서는 시모 편도 없었고 시모는 이 상황에 사과를 안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엄마도 그동안 장사하면서 사람 상대하다 보니까 시모 얼굴만 봐도 진심인지 아닌지 구분이 됐나 봐요. 그래서 시모한테 엎드려 절받기 같은 사과 안 받겠다면서 거절한 거예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돌잔치 이후로 시모를 시모라고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시모의 사과를 안 받아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마음대로 해도 된다며 말해줬어요. 엄마는 앞으로 제가 시집살이 덜 하려면 지금 이 기회에 확실히 시모를 잡고 가자면서 말하더군요. 저는 사실 앞으로도 시모를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생각이 안 들 만큼 오만정이 다 떨어졌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자리에서 제 부모님을 욕되게 말한 시모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예 시모는 안 보고 삽니다. 차라리 속이 편하더라고요. 괜히 급을 나누는 시모 말에 긴장하고 살지 않아도 되니까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허례허식에 미친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하다 싶었는데 가까이에 있을 줄은 몰랐네요. 요즘 시모를 안 보고 사니까 아들 데리고 친정에 자주 갑니다. 재활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엄마는 손자만 보면 힘이 난다면서 한박 웃음을 지으시거든요. 남편도 엄마 치료 돕겠다면서 자주 같이 가곤 하고요. 사위가 와줘서 기분 좋다면서 좋아하는 엄마를 보면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고 사는 지금이 너무 편하네요. 이렇게 잘 살면 되는 거지 주변 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떠나면 그만인 사람들을 왜 신경 쓰고 사나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옛말에 상도살에 난 내기한다고 남의 것을 가지고 체면치레한다고 그게 내 체면이 되나요? 무리할수록 괜히 어줍잖게 보여서 더 우습기만 해지는 것 같네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사람도 체면치레 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모른 척하면서까지 챙겨야 되는 거라면 없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돌잔치에서 친정엄마를 모른 척하던 시모 모습을 떠올리면 저는 기가 막혀요. 그러고도 당당하게 괴성을 지르던 시모인데 사과한다고 쉽게 변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이렇게 평생 안 보고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요즘에는 남편이 오히려 아들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랑 더 유대 관계를 쌓아야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큰다면서 둘이서 아주 신나게 놀고 있네요. 남편과 저는 아들이 그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으로 크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다가 재능이 있으면 자기 길 알아서 찾아가겠죠. 어떻게 사람이 탄탄대로 길만 걷겠습니까? 우리 아들도 가끔은 실패도 하면서 정말 스스로 깨우치고 배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가장 잘 알았으면 하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용기만 있다면 그것만큼 인생 최고의 무기도 없는 것 같네요. 그 말을 요즘은 저희 엄마가 제일 잘 해내고 있으세요. 이제는 재활치료 겁내지도 않고 쓰러져도 씩씩하게 이겨내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강인한 엄마를 둬서 든든하네요. 이제는 제가 강한 엄마가 되어 아들한테 본보기가 되고 싶어요. 부끄럽고 창피한 엄마가 아닌 정말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 배우고 있어요. 남편과 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죠? 한 번 시련은 있었지만 이겨내고 이제는 아들 키우며 잘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온 봄에는 웃음꽃만 가득한 일상 되시길 바랍니다.